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LA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고 총 23건의 산불 중 18건이 진압된 가운데 남은 5건의 산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압된 18건의 산불 중 한 곳이 한인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빠르게 진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방식이 현장의 미국 소방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지금 미국 전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사의 긴급 속보가 전해지는 가운데 LA에 거주하는 한 미국 여성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목격한 한인들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캐서린 밀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난 1월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께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마이클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더 붉어지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대피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심각해요. 마이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이미 1만 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 40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귀중품과 필수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대피소로 향하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밀려드는 차들 사이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8만 가구가 넘는 집에서 전기가 끊겼다는 소식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 저기 좀 보세요. 마이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정신없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불길이 번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우리가 방화선을 만들 테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 특전사 출신들이었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죠. 저희는 결국 예정된 대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어요. 도로는 이미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매캐한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2시간이 넘는 극심한 정체 끝에 겨우 도착한 대피소.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닌 여러 대가 말이죠.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가져가세요. 모두들 힘내세요. 푸드트럭에서 한인 셰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이즈 코리안 푸드. 로이의 한식이라고 적힌 푸드트럭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선 노부부가 물었습니다. 한국식 컵밥입니다. 영양도 있고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어서 드셔보세요.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식문화가 담긴 건강식이에요. 단백질, 채소, 영양소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죠. 미국 나사에서도 우리 비빔밥을 우주식품으로 선정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한국식 도시락만한 게 없답니다. 셰프가 건넨 컵밥을 한 입 먹은 노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한 그릇을 받아들었는데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밥 위에 올려진 불고기와 채소,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같았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희에게 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은 그저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대피소 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담요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노인들,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하지만 따뜻한 음식이 전해지자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대피소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도로에서 봤던 그 한인 특전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옷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강렬해 보였죠. 산불이 동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피소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소방관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인 특전사 출신들을 놀란 듯한 그러면서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죠. 우리 특전사는 영하 20도의 혹한기 훈련도 버텨냈고 영상 40도의 극한 훈련도 이겨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특수부대와도 합동훈련을 하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 시스템을 운영해왔어요. 저희가 만든 방화선도 그런 첨단 기술을 응용한 거죠. 이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특전사 출신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요. 누군가는 지형을 파악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바람의 방향을 계산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전술을 산불 진화에 적용한 거였습니다. 놀랍군요. 당신들의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소방관들은 이미 18시간째 싸우고 있었어요. 지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방서 책임자의 말에 이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새로웠을 뿐 소방관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여러분이 이미 불길을 지연시켜 주셨고 지형과 바람 데이터도 공유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경험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 소방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인 특전사분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지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최신 기상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유할게요. 소방서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도움을 준 그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때 또 다른 푸드트럭이 도착했습니다. YMCA 구호물품이라고 적힌 박스를 가득 실은 차량이었어요. 에릭 박이라는 한인 사업가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담요, 생수, 그리고 따뜻한 음식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물품들이 도착했죠. 우리도 LA 시민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릭 박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닌 듯 했어요. 마치 일상처럼, 당연한 일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불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방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대피소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인 특전사 출신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현우가 외치자마자 특전사 출신들이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까와는 다른 도구들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젊은 대원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고 다른 이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형님, 이번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젊은 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우도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저 거대한 불길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리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서로를 믿고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된다. 그는 대원들의 어깨를 하나씩 두드렸습니다. 특전사 시절 작전 투입 전에 늘 하던 동작이었죠. 그제야 대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위험해요. 소방서 책임자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길이 번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솟구치는 불길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괴물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인 특전사 출신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새로운 방화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인다운 절도가 있었고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소방관들도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광경을 넋을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4시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길이 잡혔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현우는 잠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걱정 가득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죠. 그는 빠르게 걱정 마요.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아직도 안 오시나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우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지금 영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실 거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꼭 돌아오실 거야.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달려가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대피소에서는 자발적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한인 특전사 출신들이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신 거죠? 소방서 책임자가 물었을 때 이현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할 때 배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했어요.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때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서로를 지켜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가난을 이겨내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셨어요. 그때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산불도 막아내고 홍수도 이겨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된 것도 다 그런 공동체 정신 덕분이죠. 이현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함께라는 말의 힘을 배웠어요. 특전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훈련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었죠. 그의 말에 다른 한인 특전사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묵직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고 수없이 실전처럼 연습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이현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만든 방화선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매뉴얼에도 없는 방식인데 효과는 탁월하네요.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소방서 책임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지형과 기후 특성을 이렇게 잘 활용한 것이 놀랍습니다. 다른 지역 소방서장들도 이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근 베버리 힐스의 주민들도 SNS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인 특전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산불과 싸워왔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봅니다. 이 방법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 산불 진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LA 시민이라는 걸 느낍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미국의 최첨단 소방 장비로도 막지 못한 산불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막아내셨군요. 게다가 이 방화선 설계는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됐는지. 혹시 이 방법을 우리 소방서의 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이 도시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게다가 푸드트럭의 한인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식이라며 매콤한 라면도 준비해왔더군요. 이게 바로 우리만의 에너지 드링크예요. 한국 소방관들은 힘들 때 이걸 먹는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소방관들도 이제는 저마다 라면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이상하게 힘이 난다며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죠. 그리고 그때 LA 소방서장이 직접 대피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한인들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곧장 달려왔다고 해요. 제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소방서장은 이현우와 특전사 출신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방화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불길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곳 주민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볼 순 없었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전쟁도, IMF도 그렇게 이겨냈죠. LA 한인사회도 92년 폭동 때 우리끼리 힘을 모아 가게들을 지켜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웃, 그게 우리의 힘이니까요. 그 순간 대피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한인들을 껴안았어요. 처음 보는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특전사 출신들이 만든 방화선 덕분에 우리 지역은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산불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웃 지역은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떠나기 전 이현우가 말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그들은 자연의 도움 없이도 끝까지 산불과 싸웠습니다. 2025년 1월의 그날, LA 하늘 아래에서는 비 대신 한인들의 땀방울이 내렸어요. 며칠 후 LA 타임즈에서 이 이야기를 특별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인들의 특별한 구조작전, LA를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특전사 출신들의 방화선, 구축 방법과 푸드트럭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도시의 소방서들이 LA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인 특전사 출신들의 산불 진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한국의 군대 문화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말의 가치를 압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지죠.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들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재난이 발생하면 특전사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식당과 가게 주인들은 구호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 정신이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고향인 이곳을 지키려는 의지. 답답해서 내가 끈다라는 말이 이제는 제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서서 위험과 맞섰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웃을 도왔죠. 며칠 전 저는 우연히 그때의 푸드트럭 주인인 제임스 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LA 곳곳을 다니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캐서린, 그때는 정말 대단했죠? 제임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임스. 대단했던 건 여러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나요? 그러자 제임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인회에서는 매년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거든요. 사실 우리 한인회는 10년 전부터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왔어요.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소방훈련도 하고 구조훈련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야 우리 한인 사회의 저력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준비성과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특전사 출신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훈련도 하고요. 우리에겐 이런 게 일상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우리라는 정신 덕분이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도 빛나던 그들의 눈빛, 따뜻했던 한 그릇의 음식, 그리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던 단호한 목소리까지. 답답해서 내가 끈다. 이제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불평이 아닌 희망의 언어였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LA에서는 아직도 5건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LA 한인분들과 미국 소방관들이 밤낮 없이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는 24시간 비상체제로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한인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까지 2025년 1월 LA를 구한 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